텍스트 빨리 끝냅시다. 지성아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생물학적 성차의 근거 성호르몬에 대한 거 봅니다. 성호르몬에 대한 거 성내분비학이라고 나와있죠. 소제목에. 성호르몬은 자 보세요. 20세기 초에 발견된 물질로 성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화학 물질의 측면에서 재현합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설명을 어떤 측면에서 화학 물질 측면에서 호르몬이잖아. 성호르몬 연구 초기 20년까지는 한 가지 성에는 한 가지 호르몬만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주자.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 호르몬만, 남성은 남성 호르몬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1921년부터 밑줄 교차 발견, 즉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교차 발견이 된 거예요. 교차 발견. 그래서 특정 호르몬의 존재 이유로 성차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졌죠. 왜냐면 이 성호르몬에 대해서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이 이렇다,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이 이렇다, 이렇게 성차를 설명할 수 있었거든. 뭘로? 호르몬, 성호르몬.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교차 발견된 거야. 교차 발견되었다는 것은 자,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었고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 발견이 되면서 이거는 특정 성에 대한 어떤 차이로 설명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근거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몸에는 여러 성호르몬이 존재하며 그 성호르몬들은 구조가 비슷해서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도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여러 호르몬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다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연령대로 보면은 청소년기 20대 이럴 때는 뭐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고, 그러다가 30대, 40대, 50대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면은 좀 많이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엄마가 젊었을 때는 좀 여성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말대진다. 혹은 아빠가 굉장히 터프하고 러프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여성스러워지신다. 이건 뭐냐면 이제 호르몬이 그 나이대에 맞게 점점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특정 호르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혼재되어 있어, 섞여 있고 심지어 전환이 가능해. 전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 호르몬 검사, 성호르몬 검사를 받거든. 1,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지금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떨 때 받아보면 또 여성 호르몬이 바뀌어 있어. 너희들도 아마 그럴 거야. 이게 전환이 용이해. 전환이. 그렇잖아. 반응으로도 전환이 용이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 생물학적 성체를 얘기할 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저래,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저래,
그래서 이 성호르몬이 남녀 성차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호르몬의 존재 이유로 이건 기존 성 내분비학에서 성차의 근거를 제시한 거죠. 1. 특정 호르몬의 존재 이유 1. 자, 이 성 내분비학에서 제시한 근거야.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호르몬의 조절 특성으로 차이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밑줄 쳐. 호르몬의 조절 특성.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조절 특성으로 가는 거야. 자, 여성의 호르몬 조절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갖는 데 비해 남성은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거다. 라는 거지. 이건 뭐냐? 한쪽은 기복이 있고 주기성이 있고 한쪽은 안정적이다. 여성의 주기성은 히스테리와 연관된 것으로 설명되었고 사회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밑줄 쫙 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주기성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불안정성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기성이 있다. 당연히 호르몬이 주기성이 있죠. 어떤 특정 시기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많이 분비되는 시기가 있죠. 성장 호르몬 언제 많이 분비돼요? 성장 호르몬. 잘 때. 특정 시기에 주기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기성을 어떻게 여기서는 해석했냐면 해석의 문제, 아까 그랬잖아. 맥락과 해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히스테리컬의 불안정성으로 해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해석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거예요. 히스테리컬의 자, 사회성, 당연히 뭐 히스테릭이 부리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거긴 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남녀 모두 성 호르몬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르몬은 시간 주기를 갖는 밑줄 쫙. 자, 이거는 조절 특성은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성 호르몬의 두 가지 근거를 한 거잖아. 특정 호르몬의 존재 이유. 호르몬의 조절해. 자, 이거는 교차 발견돼서 논파됐죠. 얘도 보면은 이 논파됐어. 왜냐하면 모든 호르몬은 주기가 있다는 거야. 주기가 있어.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거지. 이 주기성을 가지고 야, 불안정해. 여성들은 감정이 기복이 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감정이 기복이 클 때가 있죠. 언제? 감정이 기복이 항상 안정적이에요? 사람의 성향마다 약간 다르지. 근데 기복이 좀 있을 때가 있잖아. 없나? 언제? 없어? 한 번도? 항상 안정적이야? 아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나 감정이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나 그게 안정될 때 있잖아. 사실 입시 스트레스가 분명히 크잖아요. 그냥 고3 때 진짜 이 불안정성의 극치를 달렸거든. 고3 때 여름 방학 때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을 했어요. 고3 때 수학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수학에서 나는 승부를 봐야 돼요. 수학하고 있어. 근데 너무 안 풀리는 거야. 학통에서. 학년 경우의 수학 이게 어떻게 수학이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서를 다 찢어가지고 달렸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달기 찢어서 그래고도 분이 안 풀려서 미용실로 방학하고 이틀이었거든.
저 연삭해주세요. 밀어주세요. 당황해서 왜 동네 미용을 나를 잘 안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짧게 잘하더라. 아니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진짜. 그때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네, 진짜로. 나 진짜 오늘 안에 빨리요. 1시간 안에 빨리. 그랬더니 진짜 바리깡을 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또 이게 반짝반짝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3cm만 나게 걷어주세요. 부들부들하면서 그러자 할아버지 딱 했는데 거울을 딱 보는 게 충격적이잖아. 눈썹도 밀어주세요. 자해를 하는 거지 내가. 자해를 하는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몸을 찌를 수는 없고 머리를 깎고 눈썹 한쪽만 밀어주세요. 진짜로 미는 거야. 그 상태는 다닐 수가 없잖아. 모자를 쓰고 들어가지. 모자를 쓰고 들어가서 모자를 안 썼니? 밥을 먹는데 하고 딱 그것도 모자가 하얗게 왜 딱 열었는데 거의 삭발에 한쪽 눈썹 밀었잖아. 남자애들이 하는 다 이제 놀라면서 얘는 학원에 보낼 게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얘는 지금 정신적으로 뭔가 온 것 같다. 고3 때 막 그랬거든. 근데 그게 좋은 점인 거야. 절대 안 믿는 사람. 집에서 공부만 하게 되고 그리고 잠이 올 때 한 번씩 거울을 봐. 잠이 확 깨. 다시 공부하는 거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극도의 주기성, 불안정성이 이제 고3 때 되게 심했던 것 같아. 고3 지나고 나서는 있어도 그거에 비하면 평온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도 있고, 꼭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주기성을 해석할 때 히스테리아, 불안정해.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히스테리컬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논거로 저것들을 깼어요. 반증한 거야. 그러면서 자, 성장 호르몬과 생식성 자극 호르몬은 24시간 주기로 잠든 직후 분할의 최고치를 분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밝혔고 주기성에 관한 해석도 호랑이처럼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활동한 생리학자 에리스는 주기성과 안정성을 정반대로 해석했다는 주장. 주기성과 안정성 반대로. 남성은 적극적이고 활기 있고 발덕스러운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안정적인 주장. 남성의 주기성은 긍정적으로, 여성의 안정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지. 여태까지는 주기성을 히스테리컬하다, 불안정하다 라고 해석했었는데 그 해석이 또 바뀐 거야. 남성이 주기성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활기 있는 거야. 주도적인 거고 변덕스러운 거고. 여성은 안정적이다, 그 좋은 게 아니야. 게으르고 수동적인 거야. 이렇게 또 해석.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해석. 맥락과 해석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돼요. 이 그래서 자, 이게 어느 성의 주기성을 강조하는가 밑줄 쫙 치세요. 그리고 그 주기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느 성의 주기성을 강조하는가, 이거는 맥락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건 해석의 문제죠. 생물학적 사실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쫙, 즉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분비학에서 보시면 이거 주관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과 해석은 바로 사회적 구조관이야. 성차가 있다. 성차가 있고 능력치가 남성이 우월하다. 라는 어떤 전제에서 출발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자연과학 외부의 또 다른 해석 체계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은폐, 강조, 미술적, 은폐, 강조, 특정 가치를 하죠. 그래서 맥락과 해석의 문제이면서 이것에 따라서 특정 부분이 어떻게 은폐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특정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아빠가 있어. 주사 한 번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다 때려줘서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개고 못해. 그런데 이 아빠의 장점이 뭐냐면 술을 안 마실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굉장히 자상해. 가정적이야. 돈도 잘 벌어. 자, 그런 부분만 강조할 수 있고 특정 부분은 은폐할 수 있죠. 그치? 강보여줄 수 있고 그 부분은 강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아빠는 참 가정적이고 훌륭하신 분의 특정 가치를 보세요. 이런 거지. 얼마든지 자, 이 맥락과 해석의 문제로 은폐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거는 주관적이라는 거지. 주관적인 사회 사실이라는 거야. 이 성차라는 문제. 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해석의 문제다 얘기를 하면서 성호르몬을 이용해서 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쉽게 빠지잖아. 그치? 이거 밑줄 치세요. 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이게 이분법적 사고거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뭐죠? 이거는 남성, 여성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거잖아. 이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성별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펜가르기고 화합을 할 수가 없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요. 갈등을 조려. 있잖아, 우리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어도 대표 민희진 씨가 처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 놀랐던 점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산사를 보내기도 했잖아. 거대 재벌, 거대 자본에 맞서서 저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 민희진 씨가 쓴 언어에 그 이분법적인 용어가 많았다고 하죠. 예를 들면 계절시. 그거는 뭘 어떻게 이분법으로 남자는 여자 그리고 좀 나이 많은 남자 연령과 성별을 이분법한 거야. 계절시라는 거. 또 그러잖아. 여기 우리 성공 못한 젊은이들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사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민희진 씨는 이미 자산이 1,000억이 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약자가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의 그 말로 갑자기 자본가와 노동자, 강자와 약자가 이분법됐어. 그런 얘기를 톡톡톡 쏘는데 와 진짜 저런 쪽으로 머리가 좋구나.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그 용어들이 이분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편과 네 편이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라치기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성별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대두되어 왔던 문제야. 남자 여자 이래서 달라. 넌 남자니까 넌 여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생물학적으로 성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도 다 논파되는 거야. 그럼 결국 무엇으로 규결이 돼? 맥락과 해석의 문제로 규결이 되는 거지. 그럼 맥락과 해석은 왜 생겨? 사회적 고정관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의 성에 하나의 호르몬이라는 전제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론이 틀렸으면 입증되었으면 아직도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네. 그렇잖아. 그러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는 특정 성별을 이름화, 명칭화해서는 안 돼요. 에스트로겐, 그냥 그렇게 아드레날린, 에스트로겐 이렇게 호르몬의 이름을 말해야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 이론이 틀렸으면 입증되었으면 아직도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밑줄 쳐봐. 이거는 무엇의 근거일까요? 아직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얘기했잖아. 맥락이 있다.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욕망, 사회적 욕망이라는 맥락이 담겨 있는 거야. 아직도. 이는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적 성차라는 신념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주다. 자, 그래서 이분법적 성차라는 신념 밑줄 주세요. 그 이론이 전제하고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차라는 신념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내려 있다라는 거고, 끝으로 우리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때 주의해서 따져보아야 할 점은 문제 선택이다. 즉 그러한 지식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대중의 수용이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사회 문화적 맥락. 자, 사회 문화적 맥락에다가 네모 쳐봐. 그러니까 남녀 성차에 관한 연구가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연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지나치지 않고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 통념에다가 세모 치세요. 통념의 세모. 통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건 분명히 성차가 있다라는 거죠. 성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성차가 존재하고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 한다라는 자, 우리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복합적 실제에 대한 통찰 동안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되는데 무엇을 조심해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맥락을 조심해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지? 맥락. 그리고 해석도 조심해야 되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주관적인 맥락과 해석의 문제일 뿐이지 생물학적 성차가 있다라는 과학적 신념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주제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뇌부분, 진화론적 부분, 성호르몬적 부분에서 나타난 남녀 간의 성차는 이거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해석의 문제다. 은폐되고 강조되고 부여되었을 뿐 실제로 보면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찍고
들어가 있죠. 그쵸? 필자의 관점. 이건 맥락에서 봐야 된다. 해석의 문제다. 그랬죠? 그런데 설명 문이긴 해. 논술문은 아니야. 클린이 왔어? 문제다라는 거죠. 자, 구조를 보면 뭐냐면 일단은 자, 핵심 과학적 이론. 그죠? 이거는 이제 성찰하는 거지, 성찰. 자, 이 이론을 1, 2, 3로 분류했죠. 그래서 뇌, 신화론, 호르몬. 그래서 핵심 쟁점을 분류했어. 핵심 쟁점이 뭐냐면 성찰에 관한 과학적. 자, 이것을 이렇게 분류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소개했어. 설명했지. 그 다음에 반박하는 구조를 보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다 똑같아. 이 구조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호르몬 이거야. 근데 다 반박했어. 그리고 근거로 예를 들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이 이론에 대한 자 반박으로 되었죠. 근거를 통한 반박, 논리적인 반박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제 예시 그리고 인용 이런 설명 방법이 쓰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서머리를 어떻게 했냐면 성체에 대한 과학적 이론, 과학적 신념은 뭘까? 네. 신념은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존의 이론을 요걸 이제 선지로 얘기하면 기존의 이론을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고 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라고. 이거는 전혀 객관적인 게 아니야. 그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이거는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사회 사실이야. 사회적 사실. 주관적인 사회적 사실인데, 자, 이 주관적인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자, 요런 것들, 요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해석으로 만들어진 주관적 사회적 사실이야. 주관적 사회적 사회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관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거야. 어떤 건 빼고, 어떤 것만 부각하고, 그리고 특정 가치 부여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크게 구조화죠. 이 구조화에 들어간 것들이 요 내시, 인용, 그쵸? 분석, 분류 이런 것들이죠. 설명 방법이. 그래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는 잠깐 거기 문제 풀고 있어요. 주장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통찰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지나치지 않고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통념을 비판하면서 독자에게 글을 읽는 독자에게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했지만 자 분류 각각 이론의 정의 분석 예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은
비판하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원래 관점과 시각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문으로 봐야 되나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과학적 신념, 성찰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관점을 담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적인 글입니다. 우리 내신에서는 왜 그런 거 나오잖아.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가지고 쫙 명령에 있는 대로 부르시오. 그런 거 천연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의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반박의 근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이건 다 주관적인 해석이야. 주관적인 해석이야. 이 핵심 주장 얘는 이 반박을 굉장히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한다.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반증을 했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 반증이 굉장히 구체적인 반증. 그걸 통해서 자 반박을 했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뭐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나?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지라는 맥락과 해석에 대한 거기서 통찰이라고 나오잖아. 통찰이 필요하다. 통찰하고 성찰의 차이점은 뭔가? 통찰하고 성찰.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데 그 독자의 성찰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론은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거야. 사회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들어있어. 이미 투영되어 있어. 그 맥락 그것이 생산된 저 이론들이 생산된 맥락을 봐. 그리고 저 이론들을 해석하는 걸 봐. 해석을 봐. 그것을 통찰, 인사이트,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거죠. 인사이트, 정말 핵심, 중요한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거를 그냥 보잖아요. 그러네. 캥거루가 새끼들 잘 키우네. 오케이. 맞아. 역시 엄마가 애는 키워야 돼. 뭐 이런 걸 알지. 우리가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가치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내신에서는 살짝 비틀어서 이제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기출문제나 문제를 푸시면서 충분히 내용은 구조가 너무나 뚜렷해서 이런 글은 구조화하기가 너무 뚜렷해. 주장 반박 그치? 결론 이거잖아. 그거는 아까 풀었던 그 인문지문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윤리적 소비는 효율적인가라는 게 있죠. 윤리적 소비는 효율적인. 요거 있잖아요. 서문만 화제 제시만 하고 그 다음에 당시랑 할게요. 윤리적 소비는 효율적인가 한번 보시면 일단
이거 학교에서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그럼 학교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하며 읽기처럼 전체 구조 한번 설명하고 선생님이 틀 한번 설명하고 일단 오늘 만들어줄게요. 윤리적 소비는 이게 퀘스천인데 제목이 참 퀘스천이죠. 화제죠. 중심 화제지. 여기에 대한 앤서는 뭘까? yes일까? no일까? no예요. 그래서